부사님, 네. 이게 얼마만이에요? 작년 말에 뵙고 네. 금년에는 온라인에서 뵙고 현장에서 본 거는 네. 처음이니까 네. 횟수로 보면 2년? 횟수로 2년이요? 네, 횟수로 2년이죠. 아, 그만큼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 조합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화상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뭐 이 한국과 캐나다 그 시차를 뛰어넘으면서 네. 그 공간에 뛰어넘으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렸지만 정말 아쉬웠거든요. 이 생생함이요. 약간 부족하죠. 네. 네. 오늘이 또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특히 마지막 날이고 또 중요한 건 바로 FOMC가 네. 오늘 밤부터 이제 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나올 얘기들은 뭐 사실 뻔하다. 25bp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연준 위원들의 특히 파월의 이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걱정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파월 형님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거가 그 원칙론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는 아직 좀 거리감이 있고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시장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일단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금 뭐 여러 기술주들, 뭐 네. 빅테크주들도 마찬가지고 실적 시즌이라는 건데 네. 실적 시즌 일단은 이번 주는 워낙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맞아요. 등등 메타까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한 주에 실적 발표 기회는 1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로 실적은 피크를 치면서 거의 일단은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 물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있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도 남아있고 유통주가 좀 아직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큰 얼개는 이제 그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이 한마디로 일단 별로예요. 별로다. 별로. 다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4분, 작년 4분 실적에 눈높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주가는 좀 반등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실적은 안 좋았고 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좀 커진 것도 네. 팩트라고 되겠습니다. 수치 좀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요. 지금 이번 1분기의 실적이 마이너스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컨센서스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부합률이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를 넘어섰느냐에 대한 것을 비트에 대한 그런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 모두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제대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건 팩트라고 되겠고요. 특히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 좋더라도 올해 내년 이제 2023년, 2024년이잖아요. 눈높이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역시 좀 부담이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이 많은데 네. 뭐 이미 눈높이가 내려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눈높이만 어느 정도 맞추더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반갑게 반응을 할 것이고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이익 조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맞춘 것도 맞춘 거지만 앞으로 뷰가 중요한데 가이던스. 네, 가이던스가 아직까지 보면 약간 보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굳이 조금만 좋다고 얘기가 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맞아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늘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은 닫힌 마음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주식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네, 안 좋은 얘기부터 탁 던지고 나니까 네. 기운이 쭉 빠져서요. 혹시 좋은 건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네.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결과 나왔더라도 저희는 굳이 또 찾아내야 되는 우리 성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좋은 건 없을까? 네. 뭐 좀 더 나쁠 것도 있지만 좀 좋아진 거, 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은 어느 쪽이냐 봐야 되는데 제가 굳이 찾아본 것은 지난주에 카드 3사라고 있잖아요. 네. 마스터카드 쓰신다 그랬나요? 네. 저는 비자도 있고 네. 마스터카드도 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사라 그러잖아요. 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다 실적을 발표했어요. 순서는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모두 이번에 실적 나온 결과를 보면 눈높이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결과를 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눈높이를 일단 맞춰놨어요. 다만 앞으로 2023년, 2024년에 대해서는 약간 마스터카드는 약간 슬로해질 수 있다. 성장이 슬로해질 수 네. 있다는 제 방점을 찍은 반면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준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카드 3사에
최근 1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움직였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1년 전 대비 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렇네요. 나스닥은 아직 멀었는데요. 네. 이 3사요. 비자, 마스터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나름 선방했어요. 최근 1년 동안에요. 비자는 알게 모르게 플러스입니다. 지금 오. 2.23%. 이 어려운 시장에서 네, 최근 플러스라니. 1년 동안 물론 네. 많은 분들의 그 정도 만족 못 하시죠. 그렇지만 플러스 2.3% 정도 났고요. 마스터카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지만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아주 선방했고요. 그렇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4%입니다. 이게 네.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살림이 어렵다고 하지만 계란값이 더 오를 때 네. 현금 쓰지 않고 카드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정도에서 뭐 인플레이션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카드 소비가 줄지 않았다는 거. 그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이제 최근 1년이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성장주 같은 거 엄청 난리 났잖아요. 네. 기술주 많이 올랐지만 이거가 안 올랐느냐. 이것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 비자도 11%나 오, 올라갔어요. 네. 지수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네요. 마스터카드 7.8% 올라갔고요.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주에 왕창 달렸어요. 와. 그래서 아메리칸 네. 익스프레스는 17%나 올라가면서 오. 올해 카드 3사가 지금 작년 1년 동안도 선방한 거였다면 올해는 지수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과치가 일단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물가가 오르고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도 내 주머니가 좀 얇아지고 가벼워져도 사실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하루에만 네. 뭐 택시 탈 때, 네. 지하철 탈 때, 그리고 장 볼 때.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드를 매일 몇 번을 긁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카드사의 실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고 네.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선방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도 정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다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요즘 현금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네. 우리나라는 현금이 거의 잘 안 쓰는 겁니다. 예전에는 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네. 그냥 붕어빵 사 먹으려고 네, 네. 주머니 속에 3,000원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네. 그거조차도 네. 다 카드로 되더라고요. 붕어빵조차도 이때 카카오페이 QR인가 딱 써있죠. 맞아요. 있죠. 있어요. 네,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금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진짜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페이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앞으로 애플 들어오면 정식 네. 들어오면 애플페이 저는 현금이 안 쓰는데 현금 안 쓰느라고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뭔가 카드가 때문에 맞긴 맞아요. 문제는 다만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딱 보면 많은 분들이 움찔하게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아, 네, 밸류에이션이 네.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현재 네. 찾아봤더니 12개월 실적 기준 PER이요. 비자가 24배입니다. 시장 평균이 17배 정도 되거든요. 네. 마스터카드가 25배예요. 그러니까 와. 상당히 시장 대비 한 20-30% 정도 높은 겁니다. 다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게 금융 업종으로 속해 돼 있어서 여기는 대출하고 그러니까 업무를 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은행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아시겠지만 IT 업종이고 네. 100%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24배, 25배가 넘는다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비싸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영업 마진을 보면 네.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 마진이라는 건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갖고 어느 정도 주머니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자의 영업 마진이 69.3%입니다. 69. 네. 69.3%니까 100을 팔아갖고 100이라는 걸 매출이 일으키면 70 정도 와, 남는 거죠. 남는다는 네, 거네요. 마스터카드 55%니까요. 절반은? 절반 이상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플랫폼으로 가만히 앉아있어 돈 번다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주문할 때도 플랫폼이니까 지나가니까 얼마나 땡기잖아요. 네. 벌잖아요. 이게 환불할 때도 또 챙깁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거가 소비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게 또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딱 수수료 같습니다. 싸움. 네. 네. 그러면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제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 네. 없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제한 거가 특히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뭐 질의응답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진짜 저런가 하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쓰긴 쓰지만
저희의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캐나다를 많이 쓴다 안 쓴다 하지만 더 진정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나 그런 담당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는 것인데요. 그게 진짜 궁금해요. 네, 진짜 궁금하잖아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날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CF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침체 흔적을 찾기 힘들다 지금. 오. 그러니까 엄청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네. 주가나 네. 우리 카드 사용량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어렵나? 네, 그런 이런 거죠. 거네요. 특히 뭐 어떤 분야냐면 여행이라든가 아. 엔터 분야에 대한 네. 고객에 대한 소비 지출이 차트에서 벗어났다는 영어식 표현을 썼어요. 오프 더 차트인데 영어로 이게 보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복 소비가 폭발했기 때문이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은 비자 같은 경우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10배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 우리는 안 내지만 그들끼리는 수수료를 더 챙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외여행 크로스 보더에 어느 정도 매출이 들어가냐가 이들의 비즈니스 핵심인데 여하튼 여행 및 엔터에 대한 고객 추진 차트에서 벗어났는데요. 문제는 과거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나냐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2021년 대비 늘어난 거 보겠는데요. 딱 보시면 항공업종이 에어라인 쪽에 티켓이요. 네.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오. 그다음에 레스토랑, 숙박, 뭐 기타 등등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2021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뼈말 수 있잖아요. 네. 문제는 프리 팬데믹을 봐야죠. 맞아요. 팬데믹 이전 대비 늘어나느냐. 19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네. 2019년 대비 보세요. 레스토랑이 35% 정도 오. 늘어났어요. 물론 물건값이 식당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나 무시하는 거로 늘어나고요. 숙박 아직 항공은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해요. 아, 좀 더 필요하네요, 네, 시간이. 앞으로 더 늘어날 네.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토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뭔가 주주친화 정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배당을 또 거... 연봉을 15% 이 올렸네. 시기에 이 시기에? 배당까지. 진짜 부럽지 않아요? 네, 부러워요. 저도 진짜 부러워요. 15%나 올려줬다는 거죠. 아. 네. 비자까지 들어볼까요? 비자? 네. 비자는 그 전날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딱 질문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딱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뭐 CFO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경제 활동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많잖아요. 지금 시장에. 네. 네, 그랬더니 둔화에 대해서 어떤 징후가 너희들 느끼는 거 있냐. 솔직하게 얘기해봤다 달라니 이분의 대답이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Nothing. 노죠, 노. 노는 너생인데 이 사람 얘기는 nope이라 했어요. no. No. 네, N-O-P-E. 네. no 얘기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와, 얘기예요. 똑같네요. 아멕스 대표랑. 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팬데믹 이전 대비 전체적인 소비 수준이 140%. 오. 140%. 그만큼 비즈니스의 트렌드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현재 시점 대비 영업 전망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비자도 마스터도 특히 비자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어떤 영업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여행이나 관광 쪽에서 특히 많이 늘었잖아요. 쇼핑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여기에 또 우리 박사님도 기여를 하셨겠어요. 캐나다 가셨으니까. 저 꽤 기여하고 살죠. 평소에도 기여를 하고 삽니다, 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쇼핑. 맞아요. 그러죠. 예. 비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맞아요. 예. 아멕스를 쓰고 계시죠? 두 개 다 쓰죠. 아, 두 개 다 쓰시는군요. 네, 네. 이렇게 아멕스나 비자의 CEO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만 들어봐도 네. 경기가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들의 3사 주가만 체크해봐도 이게 진짜 어려웠던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카드사를 계속해서 좀 좋게 봐도 되는지 그 네.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미 좀 이건 오른 주식이니까 선뜻 손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늘 그 미국 주식을 하시면서 첫 번째 살만한 주식 한 서너 개를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비자나 마스터카드 중에 하나, 네.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둘 중에 하나, 두세 가지 중에 하나는 갖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에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작년 4월이 지금 최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100이라는 기준보다 아직 멀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자의 어떤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좀 회복되고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땐 팩트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요번에 설날 때요. 해외여행 엄청 갔다고 저도 뉴스 봤잖아요. 이번에 뭐 네, 그 인천공항에. 공항에서 네, 네. 미리 4시간 전에는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고생 하셨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진짜 트렌드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뭐 홍콩 간다, 일본 간다, 뭐 가잖아요. 태국 간다, 필리핀 갈다 보면 굳이 엔화를 바꿔서 가나? 아. 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보면 은행마다 많이 그런 거 세일스를 하기 때문에 막 일본 여행 많이 가는 분들 그럴 때마다 딱 맞춘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수수료 뭐 저렴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특히 MZ 세대를 많이 활용하시니까 저는 카드사가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최소 6군데가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어요. 오. 비자가. 네. 투자 의견을 바꾼 건 없어요, 아직요. 왜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여전히 긍정적,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은 중립적인데 어떤 6곳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다 올려놨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네. 마스터카드는 한 곳은 내렸고 5곳은 올렸어요. 그래서 네. 이거 내린 곳은 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터카드 쓰다가 비자를 옮겼다는지 모르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하튼 네. 5곳은 올리고 한 곳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자와 마스터 어맥스가 긍정적 의견이 조금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카드 3사 중에서 네. 이렇게 목표 주가도 좋고 뭐 네. 전망도 좋고 CEO들의 뭐 입장도 들어봤을 때 긍정적인데 네. 이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네. 사실 이거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카드를 그냥 사시면 된다고 있어요. 본인이 비자를. 쓰시는 거. 네. 네. 그게 더 합리적인데요. 굳이 저보로 하나 선택하라면 전 여전히 비자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이것은 앞서 보여줬다시피 마진이 훨씬 더 높고 네. 마진이 높고 밸류에이션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두 개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자가 여전히 시장점이 1위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네. 1위이기 때문에 좀 비자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월가에서 보는 목표 주가 평균은 한 $260 수준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가격 대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일단 기대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팀랭크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10점 만점이 몇 점, 그럼 여러 가지 한 10가지 항목을 갖고 그냥 네.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거지만 10점 만점에 9점 갖고 거의 뭐 네. 모범생입니다. 작년에 많이 네. 10점 만점 높았던 것이 요즘 주가 올라가면서 좀 눈높이가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점 만점에 9점이면 괜찮은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카드 회사는 하나 정도 갖고 가는 게 맞다. 하여튼 현금을 안 쓰신 분들은 저는 카드 회사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2023년 들어서면서 네. 또 포트폴리오에 재정비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내 포트에 카드사가 없었다면 네, 네. 하나쯤 또 추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토픽을 우리 박사님은 비자 얘기를 주셨어요. 네. 저도 그리고 수익률 대결하면서 몇 번 비자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줬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이게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수익률 대결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설 연휴 전에 했던 게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작년은 지나가야죠. 네, 예.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을 좀 찾아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해요. 네. 가위바위보. 네. 먼저 공개하시죠. 저는 네. 제가 간혹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전 트랜스다임 그룹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트랜스다임. TDG예요. 네. 키물은 TDG고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700 수준이고 네. PR도 이게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돼요. 50배가 넘어서 엄청나게 비싼 주식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소위 항공업종에서 그거를 수리하는 회사예요. 수리 및 AS 관련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민간 항공기 그리고 네. 전투기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드리면 항공기도 뭐 오일을 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항공기도 보잉이건 에어버스건 움직이다 보면 네. 뭔가 문짝이 뭐 고장 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자기가 직접 가면 되잖아요. 자동차면 뭐 하는데요. 비행기 타고 야 비행기 몰고 너 보잉의 회사에 와 내가 고쳐줄게 이러기 아니죠. 어설프잖아요. 출장 가야죠 직접. 그걸 해주는 기업이 아. 트랜스다임 그룹이에요. 와, 그래서 네. 특히 비행기가 팬덤일 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빙막 그렇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은 계속 비행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투기도. 저는 그래서 트랜스다임이 작년부터 된다고 얘기했고 작년에도 네. 그 회사가 플러스 났어요. 말로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타임을 좀 선호하는 주식 중 하나인데요. 네. 지금 같은 주식에 좀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DG입니다. 네,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지만 네. 또 이유를 들으니까 그렇죠. 왜 추천하는지 알겠다. 네, 하지만 네. $700라는 주가 그리고 맞아요. 아까 PER이 상당히 좀 네, 부담이 높죠. 되는 네, 네.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뭐 10달러짜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쇼피파이를 한번 아이씨. 추천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네. 앞서 얘기 막 듣다 보니까 결국에 카드를 많이 쓴 거는 맞아요. 쇼핑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당연히 이 쇼핑 관련된 네. 이런 사이트, 네. 뭐 플랫폼을 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쇼피파이가 네. 또 연초부터 주가가 좀 좋거든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뭐 이제. 도이치방크에서도 투자 등급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올해 약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 주식인데 네. 깜놀했습니다 지금. 네. 과연 이 $47짜리의 쇼피파이가 네. 아까 $700라고 했나요? 네. 네. TDG, 트랜스다임? 네. 네, 이길 수 있을지 다음 주에 결과 나오니까요. 많은 시청과 기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월의 마지막 날 저희 또 미국 주식 실험실과 함께 하셨고요. 이번 주도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